이제 거기 맞는. 내일 해야 돼. 손님 뭐 그냥 아빠는 뭐 이제 한다고 일하는 그런 거 오시면 네. 아주 지금 4년 한국 서원학회 주계 기획 수레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내일 사진을 보내고 좀 보시기 어제 그날 사진을 내일 여기 사진을 찍게 하시나 자리를 해주시면 수레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수레일 진행 사회를 담당하게 된 한국 서원학회 총무 이사입니다. 김정훈입니다. 네, 오늘 그 실외에서 학회를 진행한 경우는 제가 학회를 이렇게 꽤 오랜 시간 동안 학회와 이런 학술 관련 행사들을 다녔었지만 아마 이렇게 밖에서 하는 경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한국 서원학회 주계 기획 학술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한국 서원학회 회장이신 김학수 선생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서원학회 일을 맡고 있는 김학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주 화창한 날씨에 이 학술대회를 위해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 행사가 있도록 도와주신 호기서원 양호회 김청아 회장님을 비롯한 양호 측에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이 장소를 관계자 여러 선생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오늘 행사에는 참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이 귀향에 현직 국회의원이신 김형동 의원께서 저희들한테 축전을 하나 보내오신 게 있는데 그 취지는 전통의 현대적인 개성을 넘어서 미래를 이야기하고 또 미래를 위한 지혜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호계서원 학술대가 되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그런 축전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김형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주관하면서 오늘은 또 조금 특별한 듯이 이따가 격려사도 있고 기조 강연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정만조 교수님과 이 정순웅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시고 행사를 한 것은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만조 교수님은 이 서원학회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순웅 교수님은 그 정만조 교수님을 뒤이어서 서원학회에 또 이 토대를 다지신 그런 분들이신데 이 두 분의 혈로가 없었더라면 뭐 서원학회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고 또 오늘과 같은 이런 학술대회도 존재하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보면 그 두 분의 참여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자평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발표자로 김덕현 교수님, 또 신경호 교수님, 정우락 교수님, 정재훈 교수님, 한재훈 교수님 이 5분이 발표를 해주시는데, 특히 앞에 이 2분 김덕현 교수님과 신경호 교수님은 참 원로 연세가 높으심에도 불구하고 정년 후에도 붓을 놓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 과거에 정조임금이 수남안전복 선생을 보고 여전히 쇠하지 않았구나, 당신은 불쇠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불쇠옹을 어차가견이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김덕현, 심경호 이런 분들을 통해서 그 불쇠한 학자의 모습을 보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외 나머지 3분 선생님도 아주 열심히 연구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정우락 교수님은 사실은 현재 제가 알기로는 강한학이라고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강한학 프로젝트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호계서원 학술대회하고 전부 연접되어 있는 그런 연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마 한 7, 8년 후면 마무리가 되면 이 영남학의 판도라든지 또 영남의 그 색깔을 훨씬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큰 기대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오늘 이 권호영 교수님, 이근호 교수님, 전성근 교수님, 이규필 교수님 이제 토론자로 참석을 하실 텐데, 이 권 교수님은 우리 학계에 참 원로 석학이신데 원래 발표자로 이렇게 모셔야 되는데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토론자로 모시게 됐습니다만, 다음에는 발표자를 한번 모시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가 어릴 때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양산 그늘에 강동80리라고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주자학적인 문명이라고 하는 혜택을 이 땅에 내린 분이 바로 퇴계 선생이고, 그 다음에 서예 선생이고, 그 다음에 학봉 선생이다. 조금 더 확대를 하면 한강 선생이 있고, 여은이 있고, 가람이 있고, 대산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아마 연구는 그런 쪽으로 훨씬 더 넓어져야 되지 않느냐. 자, 그렇다면 도산서원 연구도 해야 돼요. 오늘과 같이 호계도 연구를 해요. 또 병산서원도 연구를 해야 되고, 창주의 동남, 성주의 회연, 인동의 동남, 그리고 역시 향내에 우리 고산서원까지 이렇게 폭넓게 연구를 하게 되면 폐기학이라고 하는 또 조선의 지성사가 훨씬 더 풍부하고 다채롭게 연구가 되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오늘 아마 그 이 학술적인 모임이 그런 것들을 여는 하나의 물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오늘 기조강연 이하 발표하실 선생님들이 아마 세밀하게 말씀을 해 주실 걸로 알고, 하여튼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속에서도 이 자리를 내주시고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를 메워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실제 이 학회의 일은 지금 현재 사회를 보고 있는 이 김정훈 이 학회 총무이사를 맡고 있고, 또 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권지현 총무관사가 일을 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 하는 일이 별로 표도 안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실무진들의 노력에도 그 감사를 표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오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이석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학문적인 향연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회의 말씀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제 그 한국 서원학회의 초대 회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정만조 선생님께서 강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좀 나이가 있다고 그래서 아마 초대 회장이 된 것이지 무슨 공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자꾸 주위에서 저보고 하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했던 것입니다. 물론 주위 없는 사람은 어떤 공포를 쓰게 돼서 이분도 마음속에 좀 상당히 불안하고 격려사라고 하지만은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자 적어온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유세봉이 1543년 백운동 서원을 창건하고 백의 선생에 의해서 소수 서원으로서 출발을 한 이래 300여 년간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역사와 함께 전개되어 온 우리나라의 서원은 영록의 시간을 같이했습니다. 서원은 같은 시대의 중국 문화를 능가하는 사대부의 이념세계 구축 위해서 유교적 영목을 일상생활 속에서 구현시킴으로써 이학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해가는 기반으로 기능하여 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반에 의한 대민 작벽의 포불이고 강정의 온상이라고 해서 망국의 요인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고개서원 역시 이런 긍정적 역할과 부정적 작용이란 양면적 인식의 틀에서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말기의 영모시비 때문에 서원의 부정적 측면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말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독립, 발전, 변화를 거쳐서 새로운 국면으로 연전된다는 역사 발전의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한쪽 면만 극대화해서 보는 시각은 바람직한 이유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한국 서원학회의 고개 서원에 대한 기획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호 11호 얼룩진 고개 서원에 협의학 원산으로서의 진면목을 사료의 발굴을 통해 재구성하여 공동연구의 그 실정을 밝혀냄으로써 오늘날 재건된 고개서원의 앞으로의 지향에 대한 전망과 우리나라의 교육, 사회 사상, 정신문화의 발전에 이 서원이 기여할 바가 어떤 것일까를 함께 모색 논의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이를 위해서 2000년도에 고개서원과 퇴계학과에서는 퇴계학의 본산으로서 서원의 건립과 강학, 보석 가능을 살폈고 2000년도 고개서원과 조선 후기 영남 공론에서는 무림의 여론 평준의 장으로서 정치 및 사회 정세의 변화 속에서 고개 공론의 발현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그 3차 연도에 고개서원의 학술 문화적 스펙트럼 발표로서 고개서원이 거둔 학술 문화적 성과를 예학, 경세, 문학, 문헌, 경관 등을 중심으로 정리 발표합니다. 다만 서원이라면 당연히 들어가야 할 성리학 부분이 연구자의 불의의 유무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한 것이 유감입니다. 우리 서원학회는 그 창립 지지문에서 참신한 연구방법의 모색과 자료의 발굴 및 공유를 통한 공동작업의 수행은 물론 연구자 상호 간의 정보 교환과 토론을 표방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고개서원에 대한 기획학술회의는 이런 취지에 따라 진행된 연구로서 과거 고개서원의 빈면목을 선명하게 복원하여
밝혀내는 성과를 거둘 것으로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를 계기로 늙은 나무에 새로운 꽃이 피듯이 보수 신화라는 말 그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소문화를 선도할 외교학의 본산으로서 우리나라의 사회 윤리와 특히 젊은 세대의 가치관 형성의 지표를 세우는 사회 문화를 담당하는 학교로서의 재탄생을 기대합니다. 학회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고 능력을 다하는 이막수 회장 이하 임원진 여러분의 노고를 위로하고 기원해 주신 고교서원 양호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만조 선생님 격려사 감사드립니다. 일정표에 없던 일정의 변경이 조금 있습니다. 지금부터 두 분께서 이제 인사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첫 번째는 양호의 이충섭 선생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양호의 집행위원장 겸 성균관 유도의 운동지회장을 맡고 있는 이충섭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토원 원장님이시고 양호의 회장님이신 임청환 회장님께서 반드시 이 자리에 서서 축사를 해주셔야 한다나 오늘은 지금 서울 가 계십니다. 병원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했는데 제가 대신 청원 회장의 축사를 대동하는 형식으로 오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곡백과가 연결해가는 청명한 가을에 호계 서울의 학술문화적 스펙트럼이라는 주제로 학술 발표대회를 호계서원에서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측 기획연구와 발표회를 준비해 주신 한국서원학회 김학수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호계서원 학술 발표대회를 1년차 2년차, 오늘 3년차 발표회를 옛 여강서원처럼 저 멀리 여산 오로봉이 아작히 보이고 낙동강이 내려다 보이는 이곳 호계서원에서 개최하게 되면 가슴 뭉클한 감동을 받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신 오늘 광경이 바로 수백 년 이어온 호계서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호계서원은 대개 이황 선생님을 지향으로 서예 유송영 선생과 학봉 김성길 선생님을 배양한 서원으로 대개학의 중심이었으며 명실상부한 영남의 수서원으로서 자리를 해왔습니다. 300년 이어온 호계 강해는 물론 영남 유생들의 설렘의 대상이었고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공론을 주도한 호계 통문과 호계 유소는 시대를 이끌어가는 횃불이었습니다. 호계서원이 개철과 6번에 거친 수모르 아픔을 이겨내고 2019년 이곳 복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일이 있으면 안동 유림으로서 심히 부끄럽고 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 학술대회가 유림의 지혜를 하나로 모아 호계서원이 정상화와 영예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5개 서원을 한국 국학진흥원이 주도로 교육 연구시설로 활용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5개 서원이 왕성했던 강해와 학술 활동이 앞으로도 계속 활발하게 이어지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먼 길 안동까지 왕림하시어 오늘 기조연설을 강연을 맡아주신 초대 한국 서원학회 회장 정관조 교수님과 또한 김학수 서원학회 회장님 참 경의를 표합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여러 교수분들이 많습니다만 고맙다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입니다. 개회식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김숙동 안동 향교 정교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동향교 정교로님 김숙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이 내용도 자세히 모르고 집에 나오니까 행사가 있다고 해서 행사에서 점심을 먹고 같이 잠시 다녀간다고 왔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께서 좋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발표 해주시기 바라면서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회의식이 서원의 학술문화적 스펙트럼입니다. 모두 5분께서 발표를 해주실 텐데요. 그 주제가 다채롭고 풍부하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서원의 학술적인 다양성을 전체적으로 종합을 하면서 서원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만조 선생님의 기조 강연이 있습니다. 기조 강연은 30분가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발표 자료집에 수록해 두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서 말씀을 드려서 엄청 읽어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동의 5개 서원에 대해서는 영호 시비를 벌린 한편 쪽의 서원으로서 알려져 왔고 따라서 그에 대한 공존의 인식은 그렇게 긍정적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는 최근에 들어와서 5개 서원의 방학 활동과 출판 문화에 대한 연구 성과가 발표가 되면서 괴기학의 본산이며 안동을 대표하던 서원로서의 존재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발표에서는 안동 사림 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 과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5개 서원의 역사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570년 백예 선생이 70조로 작고한 후에 우리들에게 남겨진 과제는 노도 문자를 참진하고 문집과 저술을 평가하며 그리고 학통을 개성해서 학술을 가량 형성하는 일이었습니다. 회계의 문인이 전국에 걸쳐 있다고 하지만은 그 핵심은 한리인
예안과 인근 안동에 있었습니다. 다른 일도 그렇지만은 선사의 학술을 개선 발전시키며 학통을 증명하는 일이 중요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선사가 남긴 저술을 정리하여 문집으로 발간함은 물론 선생 도덕을 드러내는 일과 학통 개성을 위한 특별한 고처가 필요하였습니다. 선사 회계에 의해서 확립된 화묘와 당장을 가진 서원이 바로 그 답이었습니다. 예안민들이 보산수당을 개축해 화묘를 세우며 서원 건립을 거둘렀습니다. 예안에 비해 다수의 사림을 허용하고 평소 회계 문인의 연수임을 자부해온 안동 또한 서원 건립을 추진하였습니다. 회계가 보선에서 연구 가능하던 시기에 예안과 안동에는 그 무림들이 세워 운영하는 거당과 정사정이 20개 정도 된 것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월천서당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안동군에 위치하였습니다. 옛날 부자가 유의정사와 상주정사에서 저수를 통해서 두장을 완성을 할 당시 회원정, 안간, 선미도 같은 문인들이 유의산 일대 병사와 서당을 세워서 그 선생의 저수를 돕고 방론을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놓고 제자들이 스승을 받들기를 묵열들이 나를 에워싸고 무소를 모아서 옹이하는 동성공월이라고 하는 이런 모양새였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안동에 있던 퇴계 문인들의 정사 서당도 동성공월하는 그러한 형세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안동 사림의 퇴계 재앙열이는 가였습니다. 특히 사림의 대종사인 퇴계의 문인이라는 사실은 관계에 진출한 제가 오늘 다 설명하겠습니다. 우봉영, 유성영, 김성일, 우문회 같은 안동 출신 관료들의 입조의 명분과 정치적 위상을 강화해주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벼슬에 나오지 못한 군호문, 남치기 등 학녀들의 경우도 항촌에서의 활동에 되게 문인한 점은 크게 유리하였습니다. 이처럼 안동 출신 관료와 대야 사림의 열의와 협력에 의해서 건립을 보게 된 것이 여강서원이었습니다. 회계의 선영이 안동구 내에 있는 데다가 일찍이 부의 동쪽 여강변에 있는 백년사에서 복사한 적이 있다는 연구가 서원을 세우는 명분이었습니다. 문인 권문회가 부사로 부임함을 계기로 전국적인 지원과 문인들의 정리력에 힘입어 안동 향교에 맞물는 80여 칸의 건물을 축조하고는 현조 9년 도산서원이 위판을 봉헌하는 날 같이 회기의 위판을 봉헌하면서 여강서원으로 정식 출발하였습니다. 이후 여강서원은 안동구 최초의 서울로서 역할을 수행을 해나갑니다. 보목을 위시한 예한 사람들과 함께 회계 문집 편찬을 위한 고정 작업을 원호문, 남치리 등이 수행하거나 때로는 그 문의들과 함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여강서원의 운영이나 여론 형성과 관련된 인적 세력 분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용, 김선일처럼 관계 활동적인 인물들은 주로 물력과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을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항인에 머물며 항문을 닦아오던 문인들이 회계 문인들이 건립의 실무를 담당하고 건립 후의 운영 방학을 마쳤습니다. 처사로 일생을 보내며 900명의 제자를 양성했던 유일제
김은기가 그 중심이었습니다. 근원과 서원을 세우는 것과 운영의 실무를 사실상 주관하며 원교 등을 만들었던 근홍은 원우, 원춘란, 배용균, 정사정 등은 그의 운임이거나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한편 그와 학공이 비록 관직에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한류와 선전에 근거하는 그 형제나 친족이 그들의 의견을 대변하여 서원에 관여해 왔습니다. 이처럼 대체로 세 가지 계열에서 설립이래 서로 협조하며 큰 문제 없이 유광서원을 운영하고 환원을 지탱을 해온 셈이었습니다. 17세기 벽두에 현도 반년이 되겠습니다. 17세기 벽두에 유광서원은 대홍수의 피해를 입습니다. 그러나 유성룡이 총체적으로 다 살피고 문현호 안농부사이던 인력의 지원과 인사성, 건축난, 김용의 협조로 1607년 복원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세 계열은 힘을 합쳐서 유광서원을 복원했지만은 그에게가 사실상 이끌었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610년 광해군 2년에 문묘에 그전까지 쭉 발행들이 오려오던 공방 오현 종사가 이루어진 후 예안의 물천 운인들이 추진해온 오목의 도단서원 종향이 실현되자 그동안 잠재되어 왔던 회계문인의 문화가 표면에 나타납니다. 병경세든 예문인 쪽에서 학공교와 연결하여 대와 학공을 여강서원에 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위치를 어떻게 중앙하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보합을 기술로 한다면 쉽겠지만은 이는 애초부터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타선으로 관위와 변치로 마찰을 보냈으나 이건 역시 공로로 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학공회가 물러서는 선에서 타결을 모아서 요정에 동쪽에 서해, 서쪽에 학공을 대항하게 되었습니다. 여강서원을 통해서 결집된 안동살인의 힘은 인조 관정을 통해서 들어선 인조의 서인 정권이 추진한 이 성문의 정문 문제, 이 운묘 종사 문제입니다. 정문 문제에 대한 대규모의 반대 운동도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또 서인은 그 학통의 대조인 율곡, 우계가 그때까지 벽에로 전수되어 왔던 공방의 도통을 전수받았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그러나 임금 인조가 도제 보합의 사실을 취하여서 우율 성무 문제를 보류함으로써 필요는 되지 않았습니다. 조종이 즉위하고 의리 명분을 내세우는 김집 공시의계의 이른바 산당의 정치적 진출이 건재해진 상황에서 우율 성무론이 다시 제기되었습니다. 평소 회계의 적정으로 자부하던 영남, 특히 대학의 서해 학공을 말합니다. 대학을 통해서 이를 공인받았다고 자신하는 유광서원의 하론이 격파되었습니다. 유직을 선두로 한 950여 명이 연명한 성무 반대선은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지금 성무 움직임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안동사님은 여강서원에 모여서 고회를 개최하여 상소문을 짓고 대소자를 정하며 여기서 유직을 보수로 추리하였습니다. 여강서원에서 이런 움직임을 주도한 것은 학공계였습니다. 이것은 소수인 유직의 오록과 도청 이르기에 허장하게 남아있습니다. 유직은 무실 출신으로 학공지방과 가까운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여강서원에는 서해 학공의 배양 이후 류일제가 남친이의 피양론을
제기하면서 내부적으로 긴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학봉계와 서예계의 무마척으로 수습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내 산림의 단합된 힘으로 영남 산림을 이끌어서 성우 반려소를 올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종이 승하하고 현종이 즉위한 직후 이송이 일어났습니다. 비는복으로 국정을 마치긴 했지만은 6년 후인 현종 7년 영남 유생 유세철을 보수로 하는 1000여 명이 연명한 복제소를 상례 고정을 청구해서 올렸습니다. 이 복제소는 이번에는 외계 쪽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영산서원에서 소회가 열려 모든 절차를 계획하였고 무엇보다도 상례 고정이라고 하는 부록까지 붙은 복제서를 유원지, 그의 손자인 유원지가 주문하여 작성하였으며 보수인 유세철은 의행의 백시 유근록의 정손으로서 유원지의 실존 조카에 해당합니다. 아무래도 정권에 맞서는 만큼 유동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무 반대는 학봉계가 맡았고 이번 복제소는 서예계가 담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17세기 조정의 거인 정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서예계와 학봉계는 상호 밀접한 협조 속에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비록 안동 내부에서의 활동은 방지하였지만은 그동안의 존중과 배려 속에서 필요한 힘을 결집해 아니라는 언론을 표출하는 데는 마음을 같이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인들에 대해서 안동사님은 이론이 없는 순이함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가면 그래도 힘든 자세에 나와서 조금 거인들부터 비판을 받기는 합니다만 그 전까지는 순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국정원이 저기로 정권이 남인에게로 넘어오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방서원의 오랜 수건이던 사익이 실현됩니다. 그동안의 사익소가 그에게 2명, 유원지, 유세명 두 분이 올렸고 학봉계 2명, 이현일, 김인 두 분이 사익소를 올렸습니다. 그 사익소 올렸던 건 사림을 대표해서 지어가지고 사림명으로 올렸습니다. 나온 사실들이 말해주듯이 양쪽의 협력하에 안동서원의 결집력이 고개서원의 결집력이 거둔 결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사익서원이 된 만큼 안동의 수원으로서 공식적인 고개서원의 막이 열리는 것입니다. 18세기부터 현재 여지는 여강서원의 강회 개최는 벽의 합동을 학문적, 학설적으로 뒷받침해 주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사실 학설의 뒷받침이 없는 학통 개성만의 주장은 일반의 공인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반드시 학설에 대한 있은 다음에 학통이 이야기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자가 교술과 강학을 통해서 자신의 학설, 곧 주장을 평생 확립한 뒤에 가서 최고로 63세 때 고종의 창주서원을 세우면서 강당에 공정 초성을 걸고 사선 10천을 배양하며 주돈이 정호, 정희, 강제, 송, 이동 등 6명의 송로나 유학자를 봉사의 대궐에 설치해 여러 유생들과 함께 배례함으로써 비로소 공자에 연원하고 유정장소를 예성한 자신의 학통을 천명했던 것이 학통에 앞서 학설을 세운 하나의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강서원이 강학 활성화의 발단을 열어준 사건은 1818년 속종 44년입니다. 안동부사 권위진의 요청에 의해 열린
호계 강해였습니다. 미남 문집에는 호계 강해라고 하기보다는 호계 문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장이든 이정화, 원두경, 김창석, 원두기 등 가남문인의 대표적인 학자와 함께 한 강해였지만은 해강 무거의 요지와 하친 위협을 놓고 논쟁을 벌였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할 정도로 치열하였다고 합니다. 참 우연하게도 이 해강 무거이라든가 하친 위협을 놓고 벌린 것은 투자가 당식 사이에 투장 회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도 그 포로의 초점이 바로 두 가지에 모여 있었습니다. 이 호계 강해가 갖는 의미는 적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해던 권위진이 남에게는 하지만은 회계 한명권은 별다른 인연이 없는 단원 권씨의 손자이면서 그인 살림의 종사인 우암 송시열의 유일한 혈손입니다. 우암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뒤에는 양자로 들어가죠. 딸만 둘이 있었는데 그 한 딸에서 낳은 아들이 바로 권희진입니다. 유일한 외손자예요. 영재의 윤정과 그리고 백호 윤유의 아들인 윤의재가 고모부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재의 아버지인 부친인 우암 그리고 한웅 그리고 백호하고 전부 다 사돈분들을 내렸다고 봅니다. 고모부인 기호지방 상이라도 학문적 풍토나 분위기, 휴전적 계파와 학적 연원이 달라서 학설이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권희진과 미람 사이에 호계 문에는 기호와 영남 남인 학파 간에 흥미술을 놓고 토론과 논란을 벌인 희귀한 회합이며 그 학설상의 같음과 다름을 살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호계 문화가 갖는 의의는 다른 면에서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연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문해 이후 앞선 시기에는 잘 보이지 않던 호계 서원에서의 방학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잠깐 여기서 방학과 강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방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제 간에 경륜을 놓고 강론을 하고 문답하는 이런 일종의 작은 세미나와 같은 방식인데 이런 강회를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노제, 의식 절차 등을 정하여서 경례적으로 기행하는 이런 모임을 강학 모임을 강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은 18세기만 해도 6차례의 강회가 19세기에는 4차례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형사 때나 살인 간의 시비를 논하는 회합들을 제외하고는 복간, 복선한 유생이나 참묘, 참배 겸 유식하는 일부 인사의 내방 위에는 유사의 출입이 많지 않던 서원에 스승의 자리, 사석이 마련되어서 유생들이 운집을 하고 그들을 향한 강회가 열림으로써 비로소 서원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영조 이후 한평책이 본격화하면서 영남 우려설 이거는 무신란 이후 영남을 그때까지 형식으로 압박만 하다가는 압박과 위세로서만 임하다가는 다시 좀 염려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못한다 하는 이것이 영남 우려설입니다. 중앙에 있는 한평파주의 영주도시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이걸 들어서 한평의 영수이던 조현령이 경상감사를 지냈던 그런 인물이고 위에
대산 김충탁이 공주에 셨을 때 대산을 구원해 주었던 그런 인물이죠. 오현명에 의한 미문론, 영남 미문론이 대두합니다. 이에 따라 안동에 대한 조정의 시선도 달라지며 그 중의 하나가 서원에 대한 희망도 나타납니다. 서원 강항을 위해서 안동부가 개정을 지원한 분명한 사례는 영조 27년에 안동부사이던 윤광수가 제정한 금강두음에서 잘 드러납니다. 이 윤광수는 아까 말씀드린 그 윤천구의 형인 제가 금방 이름을 윤무성인데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그분의 후손으로서 역시 윤정의 문인이고 이렇게 보면 아까 말씀드린 유해당 권희진과 같은 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흥학 규부에 보면은 안동무 내의 7개 서원에 각기 20명에서 8명에 이르는 거제생을 배정하고 그 전까지는 거제는 말은 있지만 사실상 거제가 힘들었습니다. 거제성을 배정하고 여기에 소요되는 양식을 안동구에서 담당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서원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서원에서 유생들의 공유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후 지방에 있는 서원에서 보게 되면 거기에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서원에 거제한다든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식량을 지참을 해가지고 오라 하는 이런 규정이 학교에 들어가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 안동구에서 해소해 준다는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서원의 유생거제와 강항이 부진했던 이유는 서원 재정에 여유가 없어서 유생을 지급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고개 서원의 재정이 풍부했다고도 흔히 말하지만은 대산이 김성탄이 올 1929년인가요? 이때 올린 안동 부사에 올린 정문을 보게 되면 도산성원에 의해서 하나 둘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리고 상주의 도남성원이라든가 성주의 천곡성원에 의하면은 반도 안 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개서원은 경산 3개 서원과 함께 각각 20명의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안동구의 기본 조치가 얼마나 힘을 거두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재정 지원이 향후 고개서원의 장학 활동의 활성화의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1675년 대산 이상정을 강석으로 해서 90여 명이 일주일에 걸쳐 대학 심경을 놓고 문답 연석을 벌인 강회는 고개서원의 강회 제명록을 작성하고 특히 강회의 의절 절차와 문답 내용을 수록한 여강 기문록을 남겼습니다. 아마도 서원 강회와 관련해 강록을 작성을 한 이에는 찾기고 힘든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이 강록이라든가 강의록 같은 것은 한국에서 상당히 중시하거든요. 그래서 그 서원지 같은 데 반드시 회화라든가 강의록 같은 게 들어가는데 거기 설명을 보게 되면 강의록을 통해 가지고 옛날 성인들의 말씀을 직접 앞에서 그 강의하는 걸 듣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 강의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강의록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서원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서원지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만은 중국 서원지서는 그 강의록이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때 강의는 이후 전개되는 고개서원 강의의 모범과 기준이 되었습니다. 1856년의 강의는 감사 신성부의 요청과 부사 조정의 주선에 의해서 개최되었습니다. 유치명을 장석으로 하여 수십 명의 강회, 10수명의 강회 운영 조직을 구성을 했고 여기에 수백 명의 유사와 유생들이 모인 가운데 심경을 강론하면서 회계의
심성 이기와 병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변척을 했습니다. 방해가 끝나고는 200여 명의 선비들이 항암 주례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방해가 개최된 때는 내후 내환으로 국내의 위기감이 감돌던 시기였습니다. 1840년의 아편연전과 남경조약으로 대항의 치민이 본격화되다가 태평 청국의 반란으로 중국이 공명한다는 소식에 대해서 우리나라 해안 쪽에서 이양선이 자주 출몰한다는 것이 왜한다고 한다면 적적 세도로 인한 민심의 위반이 심각한 것은 매우였습니다. 영남감사 신서구의 강의 요구는 이런 상황에서 향촌의 주도 세력인 가족의 경각심을 높이고 정신적인 결속을 다지내는 의도를 이면에 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다른 서원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고개 서원에서의 심경과 옥상 강의를 강론을 한 것은 역시 당시 사림들이 당면했던 시대적 위기 상황과 통치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사상적 기반의 강화와 사림의 정신적 무장을 촉구함으로써 유가적 위상 사회를 수호하려는 신념과 각오를 가지는 데 있다고 이해됩니다. 이것이 훗날 영남 지역 위정 척사 운동의 사상적 유런이 된다고 말해지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이에 더하여 고개 서원에선 더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1805년부터 시작된 병호 시기로 격화된 사론을 재정비해서 그런 쪽의 결석과 가구를 다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회계 학설의 핵심인 심성 이기와 병을 다루고 특히 참석자 200여 명이 함께한 항암 주례의 시행이 그러합니다. 회계 학설의 전수, 관양 기지로서의 천명과 항당에서의 장류, 부부 간의 질서와 진리를 행동을 통해서 표현함으로써 보파의 결속을 강조하는 회합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청나라 말기 중국 서원은 해양학을 받아들여서 화학과 수학을 학습하며 연법운동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직계층의 화보 박무개혁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 유림청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한 위정책사와 같은 운동이 중국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조선 후기 3회 변동에 대처하는 실상이 실질적인 학문으로서의 일어난 희락은 근대로 향하는 사상의 조류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학의 사상적 밑바탕에 국리 지경을 위주로 한 이학 정신이 서원 강학을 통해서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않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행론보다는 국리 지경을 위주로 하는 서원적 이학 정신, 이것이 서원에서 이루어진 이유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개 강하게 갖는 의의는 여기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서 부산 서원이 부산 금문 제인록 등을 현찬함으로써 회계 학통의 연원으로서 입사를 통해서 우리나라 유학의 대종사를 제안하는 서원의 자리에 있게 됐다면 고개 서원은 회계 학설의 기지로서 강학과 전수를 통해서 그 학설을 마냥 현명하는 의상을 갖게 됨으로써 부산성과 함께 상호 표리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고 하겠습니다. 고개서원은 유강성으로 볼 때, 호경서원은 유강성으로 불릴 때 안학된 교인인 국문과 상소활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믿는 정의를 천명하고 옳지 못한 논의를 변파해서 조선 사림의 바른 학문을 수호하기 위하여 상호 존중과 대승적인 차원에서의 양구하는 협력 정신을 길러왔습니다. 고개란 하후를 걸게 되면서부터는 회계에 의해 수립된 조선 성리학을 개성
강함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후배들께 전수하면서 내후 외환에 대처하는 하군자의 바른 마음과 마음 자세를 가다듬는 정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영호 시기의 과정에서 이러한 복의 정신이 실종되자 은면은 혈폐되는 기운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끝으로 여강지와 여강사실을 보면서 시비 논란을 전하는 문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복에서 온 역사의 실제적 모습이기도 했던 상호 존중과 배려, 협력 관계 및 과학 관련 자료를 전하는 논집이라든가 반찬 자료도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가 마련해서 그 관련 자료를 대폭 보강해서 함께 수록함으로써 여건 새로운 복의 서원시 편찬을 이번에 쓰면서 평가를 해보기도 했고요. 이거는 발표문 맨 끝에 주 40판을 보시면 제가 서원지에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부활된 복의 서원의 사회적 화장적 기여 역할이란 새로운 진로와 관련해서 강학 활동의 현대적인 활성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까 혼자 궁리해 보기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밖에서 그 학교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은 좀 많이 해본 것 같은데 오늘 처음이고요. 하늘이 특히 오늘 좀 더 예쁜데 이렇게 밖에서 공부하니까 기분도 엄청 좋고 선생님 말씀은 귀에 쏙쏙 들어오고 밖에서 공부하면 공부 안 되고 딴 생각 뭐 할 줄 알았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강학 혹은 강회를 서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어땠을까 이제 공부하면서 좀 궁금했었는데 오늘 역시 이런 상황이었을지 한번 다시 또 상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저희 예정된 시간은 2시 40분부터 5분의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발표를 이어주시겠습니다. 2시 40분에 다시